인라인 속성에게 적용되지 않는 종류를 좀 알아볼 건데요. 박스 모델 종류들을.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p 태그에게 제가 배경의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이 p 태그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width 값을 한번 부여를 해볼까요? 300px. 자, 그러면 지금 p 태그의 너비가 300픽셀로 기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도 300픽셀로 기술하게 되면요. p 태그는 현재 이런 정사각형의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패딩을 주면 40px 탑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보더가 적용될 겁니다. 또는 마진을 부여하게 되면요. 탑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현재 이렇게 적용한 거를 A 태그에게 똑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A 태그에게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위스 값을 300픽셀로 부여하고 세로 고침을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300픽셀로 부여하고 저장하고 세로 고침을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라인 속성에게 적용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라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는데 우선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패딩 역시 잠깐 색깔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패딩 역시 제가 100픽셀로 기술하게 되면요. 어디로만 움직이죠? 지우고 다시 넣더라도 좌우로만 움직이죠. 지금 패딩 역시 위아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더 역시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하면요. 지금 높이 할당이 안 되니까 지금 높이 할당이 되면 이 P박스가 끝난 후에 빨간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겹쳐있는 현상은 높이 할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여기서 100픽셀을 주게 되잖아요. 좌우로만 늘어나고 위아래는 이동하지 않는 형태를 보면은 지금 보더 역시 위아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진을 부여하게 되면요. 마진도 100픽셀을 주게 되면 어디로만 움직이냐면요. 좌우로만 움직이죠. 즉 위아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인라인 태그한테는요. 인라인 성별한테는 어떤 박스 모델의 속성들이 적용되지 않는 종류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위스 값 적용 안 되고요. 하이트 값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패딩 위아래 안 되고요. 보더도 위아래가 안 되고요. 마진도 위아래가 안 됩니다. 자, 이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적용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비유예요. 아시겠죠? 자,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예제를 잠깐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P 태그 안에다가 인라인 태그인 A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태그 안에 지금 A가 있는 거고 파란색이 P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A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인라인 태그는 왜 태어났을까요? 인라인 태그가 태어난 이유는요. 글씨 요소 안에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글씨의 행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태어난 속성이 바로 인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라인은 활자와 같은 성질을 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글귀를 쓰다가 가령 뭐 저의 프로필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라고 해서 행의 흐름대로 이렇게 묻어가는 느낌의 속성이 있어야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태어난 A 태그에게 위스 값의 변경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우선 제가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봉인을 풀 수는 있어요. 그 봉인 푸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봉인을 풀도록 할게요. 이 코드는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요. 위스 값이 원래는 부여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부여가 되게 세팅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위스 값이 부여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행의 흐름이 망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는 높이 값의 부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행의 흐름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라인이 태어난 이유를 고민해보면 인라인은 행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글씨 안에다가 조용히 묻어가는 형태로 쓰기 위해 태어난 게 인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들에게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의 변경이 가능하게끔 내비두면 이렇게 행의 흐름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블럭을 쓰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은요,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오토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오토로 태어나고 이 녀석도 오토로 태어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리 300픽셀, 400픽셀이라고 기술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부터 해드리면 인라인은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패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패딩을 제가 색을 한번 빼고요. 패딩을 100픽셀을 기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만 움직여요? 좌우로만 움직이죠. 위아래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행의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겠죠. 지금 30이 위아래로 먹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라인이 태어난 이유가 약간은 희석이 되겠죠.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딩은 어디만 적용이 되냐면요. 좌우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패딩을 통해서 약간 뭐 따옴표를 좀 넣어서 인용구를 표기를 하고 싶다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서 여백을 좀 줘야 된다면 좌우만 패딩이 들어가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 위아래는 적용되지 않고 좌우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더 역시요. 보더 역시 어디만 적용이 되냐면 좌우만 적용이 되고 위아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더는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가 색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치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된다면 글씨와 보더가 겹치지 않겠죠. 그쵸? 이게 따로따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위아래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겹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이 녀석이 변경이 가능하게끔 제가 강제 세팅을 바꾸면요. 이렇게 글씨가 끝난 후에 보더의 높이가 할당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겹침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더를 넣으면 위아래가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먹지 않고 좌우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왜 위아래가 굳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마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을 주면 마진도 한 40px를 주게 되면요. 어디만 먹어요? 좌우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패딩과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할당되면 행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봉인돼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라인 속성은요. 자, 인라인 속성은 어떻게 되냐면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써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이 녀석은 행의 흐름을 해치면 안 되는 조건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글씨가 있으면 글씨 사이에 뭐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글씨의 앵커 태그를 가면서 얘만 클릭이 되면 행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요소가 필요해서 태어난 게 뭐냐면 인라인이에요. 이 인라인 요소에게 굳이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의 변경을 허용해서 흐름을 망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쓸 거면 블럭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패딩도 어디가 안 먹죠? 위아래가 안 먹어요. 좌우는 먹습니다. 보더 역시 어디가 안 먹어요? 위아래가 안 먹고요. 마진은 어디가 안 먹어요?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박스 모델 구조로 보면요. 자, 위스 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패딩 있고 보더 있고 마진이 있죠. 여기서 Y축에 관련된 건 싹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축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이 안 되고요. 패딩 위아래 안 되고요. 보더 위아래 안 되고요. 마진 위아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위스 값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좌우만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금방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태그를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태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로 부를 수 있죠? 또 다른 이야기로 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그에게 색을 줘보면 네모나게 출력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기 위해서, 즉 네모가 출력되기 위한 네모를 구성하는 필수 재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너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겠어요? 높이가 있어야 이런 네모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스 값이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하고요, 박스 모델에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높이를 담당하는 하이트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태그에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뭐도 있냐면요, 바로 요걸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위스 하이트가 있어야 되는 박스도 있어야 하면서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패딩이라고 하는 안쪽 여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 하이트 다음에 패딩, 보더, 마진이라고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의 구조적 설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패딩이라고 하는 안쪽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죠? 보더라고 하는 박스의 스트록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마진이라고 하는 박스의 바깥 여백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태그라고 하는 거, 태그는 꺽쇠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박스 모델은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는 위스, 하이트, 패딩, 보더, 마진이 싹 다 있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인라인이냐 블럭이냐에 따라서 기본 세팅 값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요, 인라인이라고 하는 속성과 블럭부터 쓸게요. 자, 블럭이라고 하는 것과 인라인이라고 하는 성별에서요, 자, 요 성별에서 블럭의 기본 위스 값은 어떻게 태어나죠? 100%로 태어납니다. 높이는 어떻게 태어나죠? 오토로 태어납니다. 자, 패딩, 보더, 마진은 어떻게 태어나죠? 다 0이라고 하는 크기로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크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인라인은요, 위스 값 어떻게 태어나죠? 오토로 태어나고, 높이 값 어떻게 태어나요? 오토로 태어납니다. 자, 패딩, 보더, 마진 어떻게 태어나죠? 다 제로라고 하는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즉, 존재하지만 크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개념, 단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단위에서 첫 번째 퍼센트라고 하는 것과 오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픽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단위들의 단위가 다른 이유는요,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는 누굴 따라가는 기준이죠? 그렇죠, 직계부모의 크기를 따라가고요. 오토는 누굴 기준으로 나오죠? 자기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픽셀은 고정 크기예요.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블럭이냐 인라인이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냐, 변경이 불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자,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블럭은 사람으로 따지면요,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인라인은요, 사람으로 따지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좀 연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블럭은 모든 속성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다 가능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인라인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스값 변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높이값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패딩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위와 아래가 안 돼요. 보더는요, 마찬가지로 상하가 안 되고요. 마진은요, 상하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박스 모델에 관련된 이야기, 즉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것이 머릿속에 모두 다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태그를 작성하다가 뭔가 변경이 안 돼. 너비를 줬는데 변경이 안 돼. 그리고 태그를 봤더니 A 태그야. 그러면 아, 얘가 지금 인라인에서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